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방 오늘 8월 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입추가 되니까 공기가 기온이 아주 선선해졌습니다. 희한하다 그죠? 그 조상님들이 다 이런 걸 오랫동안 퀀터 분석하신 거잖아요. 음력은 음력대로 양력은 양력대로 퀀트 분석하셔가지고 태양이 어떻게 날씨에 영향을 주는가 그걸 오랫동안 관찰하셔서 이렇게 입추 이번에 8월 23일은 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때쯤 되면 이제 날이 시원해질 거야. 지금 너무 더워도 조금만 버텨봐. 그게 이 퀀터 분석인데 주식시장도 이 퀀트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댓글 읽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아마 댓글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묻고 싶었던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걸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아마 댓글을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담하듯이 상담해 드리는 걸 갖다가 아마 좋아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조정 많이 받은 미국 주식들이 눈에 띄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ASML 등등 이런 조정받고 장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주식들 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강세장인가요? 약세장인가요? 강세장에서 약한 주식 사는 게 아니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강세장이라서 어떤 주식 얼마 올랐대, 팔란티어가 어떻게 됐대,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대. 그러면 그 회사 주식 차트 한번 보면 현기증이 나서 못 사죠. 그러면서 많이 빠져 있는 거 사게 됩니다. 주식은 강세장에서 약한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약세장이 도래했을 때도 그 어떤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이 있기 전까지 강했던 주식을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어제도 한 11분 오시고 계속 신규 고객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8, 9월까지는 별로 재미없는 장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 자금을 받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유를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뭔가 수익이 잘 안 나고 투자가 시장이 강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돈을 못 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왜 자금을 받냐면 이번 8월 9월에 좀 어떤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또 확 밀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작년 12월 3일 계엄 사태 때 그때 저희가 리밸런싱을 엄청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들 중에서도 그동안에 약했던 주식 팔고 그러면서 조방원 같은 거 많이 샀었죠. 조선방산, 피부미용, 엔터. 근데 그런 주식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주도. 그러니까 저희가 리밸런싱 하는 거 보고 고객분들 중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결국 그 주식들이 이번 랠리의 주도주 역할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규 자금을 받을 때 꼭 현금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그 주식 그 계좌 전체를 그냥 통으로 맡기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정 때 팔 거 팔고 갈아탈 거 갈아타고 조정장이 리밸런싱 하기가 좋다는 거죠. 지금 강세장에서 이렇게 올라간 주식하고 이렇게 빠진 주식이 있어서 많이 오른 주식도 저희가 요즘은 비중을 좀 축소해 놓고 안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을 신규 자금 들어왔는데 이 주식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짱 보다가 시장이
확 이렇게 밀리게 되면, 그러면 좋은 주식, 나쁜 주식 같이 이렇게 밀리게 되면 이 시장에서 약했던 주식 팔아버리고 갈아타게 됩니다. 물론 이번 조정장을 거치고 나면서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주도주들이 크게 바뀔 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는 섹터가 있잖아요. 제가 한 2달 전부터 중국 모멘텀 시작했다고, 그죠? 그 관련된 주식이 조금 최근에 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이번 조정장에 좀 잘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강세장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주식 팔아서 오히려 주도주를 갈아타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고 있습니다 했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요, 이렇게 한두 달 또는 한 1년 쉴 거다고 해서 저희 자금은 안 받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손가락을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조정장에서도 막 주식을 잔뜩 또 사셔서 정작 자 이제 주식 하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돈 가져오세요 했더니 2022년 5월달이 그랬었죠. 자 이제 시작합시다 했더니 그동안에 한 1년 동안에 혼자서 주식 하시면서 이 방송 저 방송 막 강세장에서 겁도 없이 막 그 종목 추천하는 선수들 얘기 듣고 막 주식 사셨던 분들 왕창 터져서 다시 오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사전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어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도, 저희는 아시잖아요, 저희는 운용 보수가 없습니다. 강세장에서도 막 펀드 조성해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자금이 터지든 벌든 매년 연간 보수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비쌀 때도 막 펀드 조성해가지고 론칭 시키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저희는 이름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9월 말 10월 초에 딱 요이 땅 하면서 시작하면 제일 좋은데, 굳이 저희가 고생을 자처하는 이유가 조정장에서 리밸런싱 기회를 저희가 삼으려고 그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원 말이 최슬리에게 팬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해서 저도 열혈 팬이라고 했습니다. 이름하고 나니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하셨습니다. 자, 시간을 벌었으니 취미생활 운동 열심히 해야죠. 전 야구 광팬인데 선수들마다 홈런 세레모니가 조금씩 달라 보는 재미가 있는데 전무님은 축구 골 세레모니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옛날에는 이 풀백이나 윙어 많이 하다 보니까 엄청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씩 골도 넣고 하긴 했는데, 요즘은 이 발목도 안 좋고 해가지고요, 골키퍼 보다가 수비 좀 보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오랜만에 레프트 윙 보러 딱 올라가서 거의 뭐 손흥민의 감차 같은 그런 골 하나 넣어가지고 그게 내내 이제 좀 기분이 좋았는데, 특별한 세레모니는 안 합니다. 조용히 그 수비수들, 상대 수비수들 마음 다칠까봐 그냥 조용히 저희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대학생 아들 성적표 달라고 했더니 저더러 강큰 엄마라고, 대학생 성적표를 왜 달라고 하냐며 엄마가 건강하게만 자라고 했지 않냐고. 요즘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빠랑 축구하면서. 역시 굉장히 넉살 좋은 아들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들이면 나중에 뭘 해도 잘 먹고 살 것 같습니다. 축구 강이라고 그러셨죠. 그 아빠랑 아드님하고. 꼭 한번 오세요. 토요일 아침 반포종합 운동장이나 일요일 오후에 양재근린공원. 오후 4시부터 7시입니다. 토요일 아침은 7시부터 9시.
현금화 돈 조금씩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MP 변경 공유해 주시는 내용 기준으로 참고해서 사고 있어요. 그래도 크게는 4분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작은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네요. 채슬리 멤버십 가입 전에 APR 매수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기업이었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매수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이 APR이 MP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지난주에 매수했습니다. 와, 잘하셨네요. 지난 4월 두산 에너빌리티 급등하기 전에 전량 매도한 아픔이 있어서 APR은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는 상황에 대한 예측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대한 대응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에 휴가 왔어요. 베트남에서 듣는 전문의 목소리가 반갑고 행복합니다. 베트남 최 부장님 베트남 가셨군요. 네, 베트남에 가시면 두 가지 단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베트남에서 만나는 식당에서 만나는 베트남 직원이든 아니면 발 마사지 받으러 가셨다. 신자오, 네, 안녕이라는 헬로 이런 것까지 신자오 하시고 또 뭔가 서비스를 받고 나가실 때는 까먼 하시면 됩니다. 까먼. 그 까먼이 한자로 감사하다 할 때 그 감자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말 이런 뜻으로 까먼 하시면 됩니다. 만나면 신짜오 하시고. 요즘 텔레그램과 SMS로 주식 스팸이 매일같이 하나둘씩 수신되는 걸 보니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저한테도 스팸 주의하면서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다행히 스팸 주의라고 해서 요즘은 바로바로 그냥 끊어버리는데 이 스팸들을 받기 시작하고 몇 주 내에 갑자기 추락하는 경우가 반복되더라고요. 우리 뚜벅이 투자님도 이런 스팸 전화로도 퀀트 분석을 좀 하셨네요. 이렇게 퀀트 분석을 하는 게 연습이 되시는 분들은 주식의 고수가 될 그런 연습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습관입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심리가 포모이고 주식 매수 시에 이를 항상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안분지족이 주식시장 참여에도 필요한 네 글자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전무님 혼나셔야겠네요. 언젠가 읽어주신 댓글에 너그 몸은 너그 것이 아니여 하셔서 엄청 공감했는데 여기저기 스크래치를 내시다니요 하셨습니다. 네. 나는 아직 한국 기업이야 라는 칼럼 뼈 때립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주신 몸인데 그죠? 수지 부모 몸을 아껴야죠. 안 다치도록 잘 몸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정서 기초편 완강했습니다.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복습도 되어 단련된 것 같아요. 주식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경쟁 우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몰랐던 21년 초에 2차 전지주를 갖고 싶은데 1, 2등 LG엔솔과 SDI는 너무 비싸고 SK이노가 접근 가격대가 싼 편이라고 샀다가 그해 가을에 물적 분할되는 바람에 하락해서 그렇죠. 23년도에 2차전지 불을 뿜는 장에서도 못 가고 마이너스 45%까지 하락했다가 올 봄에 마이너스 34% 손절한 뼈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2014년에 주식 시작할 때 신용 절대 안 쓰고 테마주 잡주 단타 안 하고 손절은 절대 없다. 이게 원칙이었는데 SK이노가 최초 손절 주식이 되었네요. 네. 그리고 네이버 증권은 진짜 재능 기부하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봅니다. 네이버 포에버, 채슬리 포에버. 네, 기초 강의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필요한 웬만한 자료는 공짜로 다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이버 증권만 들어가도 웬만한 거 다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기초 강의에서 우리가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네이버 증권부터 해서 investing.com 등등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아마 그거 따라서 네이버 증권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보시고 정말 재능 기부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이 공짜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네요.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알았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이 정이 많다 보니까, 네이버 증권에도 보면, 물론 다 돈 벌자고 하는 거고, 광고 수입 하자고 하는 거 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참 좋은 데이터가 네이버 증권에 공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무님의 상담 받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하면 되는지요? 하셨습니다.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조재한 차장하고 그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삶의 에너지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설리 레지던트가 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꾸준히 배워가겠습니다. 우리 열공펭귄님 아침 저녁으로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코스톨라니의 명언, 주식시장의 90%는 쉽니다. 주식을 할 때 힘든 일 두 가지는 손실을 감수하는 것과 소규모 이익으로 만족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힘든 일은 내 신념대로, 내 독자적인 생각대로 대중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 반대로 하다 보면 특히나 저처럼 이제 한 번씩 여기서는 사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대중들의 포지션하고 좀 반대되는 대중들이 느끼는 거가 좀 반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번에 4월 달에 보면 풋옵션 거래가 엄청 됐다 했잖아요. 우리나라 개인분들이 풋옵션 2,800을 사서 터졌잖아요. 그때 고버스 막 이번에 올라올 때 2,600을 고버스 사고. 그런데 뭐 상표 개정이 되면 얼마 가고 이번에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뭐 또 V자로 반등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악플이 막 달립니다. 그래도 신념대로 저를 믿고 의지하는 그 수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다 맞을 수는 없다라는 것도 더 알고 계시면서 듣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은둔 하수가 고수가 되는 날까지 열공하겠습니다. 네. 내가 하수라는 걸 아는 것도 고수가 되는 데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중수가 되신 겁니다. 김철리님. 저녁 잠자리에서 듣고 있는데 오히려 잠이 달아났습니다. 조선 관세까지 삼성전자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내년 상반기까지 잘해서 대표님 만나러 가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상반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그냥 놀러 오셔도 됩니다. 오늘 다녀오니 후원자가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눈치로 배우면서 수익도 많이 났는데 이젠 쪽집게 과외를 받는다 생각하니 앞으로 날들이 기대되고, 아이도 내가 왜 그 길 가는지 모르지만 신기했어 라고 하네요. 다음에 점심 또는 저녁까지 하고 싶어요. 그러게요. 어제 제가 이 신기한 차트 분석 찍고 나가보니까 너무 제가 시간이 좀 지체돼서 보니까 다 가셨더라고요. 네,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다시 아이 데리고 한 번 더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11월에서 12월 되면 11월 한 셋째 주 되면 저희 고객 대상 설명회도 하고요. 한 11월 말에서 12월쯤 되면 수익이 좀 꽤 나실 건데요. 그때 아이 데리고 다시 와서
봐, 그때 8월 달에 갔다 왔는데 벌써 은행 예금 금리에 뭐 5배, 7배 벌었잖아. 이런 얘기하면서 점심이나 저녁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겨울방학하고 와도 되긴 되겠네. 나는 아직 한국개미야.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도 나는 한국장에만 머물렀어. 전문의 말씀 중에 주가의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싼 것이라는 믿음으로 25년 상반기를 따뜻하게 보냈고, 지금 정부가 코스피 지수 5천을 주장하는 만큼 계속적으로 제도를 손볼 거라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한국 개미로 지내려고 해. 아유, 우리 소소리님께서 어제 나는 한국 기업이야를 또 패러디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재미난 글을 적어주셨네요. 우리 소소리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참 우리 소소리님 덕분에 많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 가득 담고 애청하고 있습니다. 전자 M&A에 대해 답답하여 의견을 적어봅니다. M&A는 약점을 보강하거나 강점을 강화하고 또는 경쟁자를 인수하여 자기 사업의 지배력을 키우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그간 역사는 그렇지 못해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갤럭시 AI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나 HBM 핵심 소재 기업이나 장비 또는 반도체 신기술과 팹리스 등 절실히 필요한 분야 기업이 널려 있는데 엉뚱한 짓만 해대니 답답합니다. 메타를 보세요. 보고 배워야 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느낌을 사실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런 회사를 인수해야 되나? 네. 미국의 메타나 뭐 엔비디아나 다 보면 미래의 먹거리, 그렇죠? 미래의 먹거리인데 지금 저걸 준비하는 것보다 이미 요 분야를 한 5년, 7년 준비해 온 벤처기업을 그냥 확 사버리잖아요. 비싼 값 주고.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꼭 저걸 사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다 계획이 있겠지만요. 시총과 관세 관련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슬리 일임하고 싶으나 주식 투자하지 않는 남편과 의견이 맞지 않아 지난 목요일에 약속했다 못 갔어요. 일단 가서 들어보면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예약했는데 안 간다 해 약속도 취소했네요. 네, 그날 오신다고 돼 있다가 취소하셨는데 주식에서 돈 버는 것보다 남편분하고 사이좋게 지내시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맞지 않을 때는 안 하셔도 되고요. 조그만 소액으로 일임은 좀 금액이 크니까요. 지금 KB증권이나 뭐 삼성증권, 한투, 신투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DB증권까지 IBK. 거기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이번에 랩 가입하셔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수익 보여주면서 그때 취소를 했는데 그래서 당신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금액 정도로만 내가 한 5천만 원만 이렇게 채슬리에 사는 랩을 투자해봤는데 이 정도 수익이 났어 하면서 숫자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채슬리 갔다가 전무님도 뵙고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시네요. 계약서를 쓰고 내려오면서 남편이 돈은 채슬리 분들이 벌어줄 테니 맛있는 거 먹자고 해서 비싼 장어덮밥 먹고 왔습니다. 네, 그 밑에 저도 예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하도 밑에 줄을 서는 거예요. 장어덮밥 하나만 하는 집이 있는데 타마라고. 그래서 저기는 정말 맛있나 보다 해서 저녁에 줄이 없을 때 한번 먹어볼까 하고 딱 봤다가 인당 5만 원. 그래서 그냥 발길을 돌리고 순대국밥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집을 다시 한번 가봤더니 돈 값어치 하는구나. 지금은 가격이 좀 올란 것 같아요. 58,000원인가 그런데 무슨 장어덮밥 하나가 58,000원이지 했는데 저거 얼마 전에 그 축구하는 후배가 와서 같이 먹었었는데 그 후배도 이거 남자가 먹기에도 너무 양이 많은데 할 정도로 아주 푸짐하게 아마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죠? 나는 아직 한국 기업이야. 칼럼 내용이 씁쓸하네요. 마지막 기사 너무 우울하게 만드네요. 네. 세수 늘리는 최고의 방법. 국회의원 수를 100명만 줄이면 세수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인구수를 봐도 20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셨습니다. 댓글에 동감 해놓으셨는데 어제 채슬리 사무실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울 남편 노후자금 늘려주려고 궁리하다가 대표님께 맡기려고 조금 부족한 돈은 미국 주식 매도 환전해서 보내드리려고요. 저는 테슬라에 거의 집중된 계좌를 들고 있어서 나중에 부탁드리려고요.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 10여 년 전에만 투자를 알았더라면 40대에 말아먹은 기억이 지금은 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40대에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뭐 20대, 30대에 크게 한 번씩 터졌던 그 기억이 오히려 지금 큰 고객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에 좋은 교훈이 된 것처럼 40대에 말아먹으셨는데 워런 버핏이 52세부터 번 수익이 전체 자산의 99.7%입니다. 그래서 40대, 30대에 우리가 수업료 내면서 배웠던 그런 교훈들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아마 큰 돈 버실 겁니다. 드팅만 하는 젊은 할머니입니다. 도대체 젊은 할머니이시면 뭐 어떻게 되시는 거죠? 30대 할머니이신가요? 이제 나이가 위기에 버틸 힘이 부족하니 평온할 때 준비하러 9월 말 찾아와 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젊은 할머님이시라고 하니까 60대 중반 전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랑 같이 축구하는 형님이요. 40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형님이 23살에 인가 4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또 23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인가 딸인가. 그래서 축구하는 할아버지 이런 닉네임으로 47인가 8일 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축구하는 그랜파였던가? 인턴 2회차 듣고 있는데 모르는 게 많습니다. 9월 중순에 찾아뵙겠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기대가 되고 9월 중순 딱 좋습니다. 오늘 박전무님 사무실 갔다 왔는데 그때 올리신 거네요. 아이 옆에 사람이요. 자주 보고 계시다고. 출퇴근 외근 시간에 차 안에서 제가 우리 이렇게 채밀턴 분들 오셨을 때 기념사진 하나씩이라도 좀 찍고 가실 때 항상 이렇게 좀 배웅도 해드리고 하는데 이 신기한 차트 찍다가 그게 너무 시간이 늦어져가지고요. 다음에 오시면 꼭 저랑 같이 기념 촬영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분이시구나 하고 연락처에다가 저도 전화번호 같은 거 연락처 저장을 할 때 나중에 사진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죠? 벌써 30분입니다.
오늘도 숙제하듯 매일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모범생이시네요.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잘 안 해가지고, 네, 맨날 야단 맞았습니다. 네, 건강하셔서 대한민국의 워런 버핏 꼭 되시길 바랍니다. 네,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사 이런 걸로 너무 정치적이나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네. 그렇게 또 기업의 그런 면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희 여기 국회에 보면 많습니다. 그 악랄한 기업인들에 대한 부분을 또 많이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손가락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목소리를, 이런 면도 있고, 이런 고충도 있고, 네, 그렇게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제가 그 웬만한 사람들하고 좀 인간관계가 좀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늘 저희 아이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두 가지, 그죠?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이런 장점이 있구나.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장점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 장점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뭐를 지향하고 어떤 부분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만나면요. 제 주변에 보면 성격 안 좋은 사람들, 레퓨테이션이 안 좋은 사람들, 우리 여의도에 업계에도 그런 사람들하고도 제가 친하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기적이면 이기적인 대로, 저래서 참 본인 일에 열심히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고 만나니까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셔가지고, 그랬죠. 저는 형님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이기적이고 저 사람 욕심쟁이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업계에서 잘하셨어요. 축구가 아니라 주식에 미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래서 만났을 때 평소에 연락하던 사이도 아니었지만, 그때가 베트남 대우건설 탐방 갔을 때였어요. 아무도 옆에 안 앉으려고 하는데 제가 항상 옆에 앉아서 식사할 때나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한국 왔는데 너 아니었으면 내가 좀 뻘쭘할 뻔했다고. 그러고 나서 여러 번 만나 뵀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나한테 잘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부탁할 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니 나한테 왜 이래 잘하는데 해서, 저는 형님 정말 존경합니다. 진심이니까요. 그 사람이 그 진심 모르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IQ 70인 강아지도 안다고. IQ 70인 강아지도 아는데, 그렇게 명석하신 한 IQ 130 넘어 보이시는 그분이 제가 그분한테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비즈니스적으로 그러려고 만나는 건지, 본인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나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업도, 저는 아침에 모닝브리프 때 APR 같은 그런 기업이 88년생 APR의 그런 대표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소액주주를까지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거라, 바로 밑에 기업이 SM이었잖아요. 그런 아쉬운 점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너무 한 면만을 보면서 그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모든 기업은 다 이렇고, 모든 기업이 다 좋고, 모든 기업이 다 나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웬만하면
좋은 면만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안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나쁜 면만 보면 그냥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3프로 영상 나오신 거 오늘 시청했습니다. 가슴으로는 감사함이 가득한데 졸다가 또 깨다가 몇 번을 되돌려 봤어요. 네. 3프로 진행자도 없고 혼자 해야 된다 해가지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55분 동안 열심히, 그래도 그 예전에 3프로 시청자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진행할 때 거의 3만 명 전후로 보던 그 3프로 저녁 방송이 3천 명대 보고 계시더라고요. 좀 참 마음도 좀 안 좋았습니다. 야, 이 저녁에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좀 뭔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3프로를 갖다가 많이 애청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정프로는 어디 갔나? 네,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면서도 그래도 55분 동안 최대한 제가 가지고 간 자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노트북 배터리가 딱 시간 끝날 때쯤 되니까 딱 꺼지더라고요. 제 아들 둘도 전무님처럼 운동을 좋아해요. 걱정이 돼서 다치지 않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늘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 10년 동안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게 큰 부상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메시도 그렇고 호날두도 그렇고 큰 부상 안 당하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몸살이면서 잘 하겠습니다.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댓글도 있는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미 군함 MRO를 따냈다. 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의 군수 지원함 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을 처음으로 수주를 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한 이후 따낸 첫 성과이고요. 현대중공업은 미국의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 1000톤급 화물 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의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발표했고요. 2007년에 취역한 앨런 셰퍼드 함은 길이 210m, 그리고 너비 32m, 높이 9.4m 크기의 군수 지원함이다. 지금 위에 바로 보이는 사진의 군함이네요. 근데 녹이 되게 많이 쓸어 보이고 약간 좀 오래된 배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부터 울산 미포조선 암벽에서 프로펠러 세척과 각종 탱크류 정비와 장비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인데, 인도 시기는 오는 11월께이고요. 업계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 본격 가동을 전후로 한국조선사의 미 해군 사업 수주가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 해군은 한국조선사의 업무 역량을 테스트하고 한국조선사는 MRO 사업을 통해서 군함 건조 수주 기회를 갖는 등 서로의 윈윈인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 미국 해군 MRO 사업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조선업 슈퍼사이클로 이미 꽉 차 있는 도크를 비워내고 100억에서 300억짜리 MRO 사업을 하는 것은 수지타산에 맞지 않아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현대중공업이 사업 전략을 바꾼 건 올해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조선업 협력을 자주 언급을 하자 미 해군과 MRO 사업을 진행해서 사전에 신뢰감을 먼저 쌓자는 분위기로 변한 것이고요. 자, 이 같은 전략 변화는 6일 미 해군 7함대 앨런 셰퍼드 MRO 수주로 이어졌고, 지난 2월부터 미 해군 7함대 군수지원함 MRO 사업 입찰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군요. 이번 입찰은 5월에 진행이 됐는데
도크 운영 상황을 보면 연 5척 정도의 미 해군 MRO 수주가 가능하다면서 이미 입찰이 진행 중인 것도 여럿 있어서 추가 수주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3년에 한 번꼴로 이루어지는 정기정비는 조선손의 도크를 사용하지 않고 배를 띄운 상태로 암벽에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3년치 일감이 꽉 찬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MRO를 위해 도크를 비울 필요가 없군요. 성능 개량 등의 MRO를 추가 수주하며 현대중공업 4번 도크를 비우고 작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MRO 수주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미 해군 입장에서는 한미 간 조선업 협력 확대에 대비해서 한국 1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의 업무 역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요. 올 초 미 해군 MRO 사업에 뛰어든 HJ중공업에도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나오션은 미 해군 MRO 사업에서 가장 앞서 있고요. 지난해 미 해군 함정 정비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총 3차례 미 해군 군함 정비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군수지원함 월리쉬라의 경우 기존 계약 외에 새로운 정비 소요를 확인해서 수주 금액과 계약 기간을 연장을 했고요. 미 해군 측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수리를 제안했고 그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는 군수지원함 MRO로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데 35척의 군수지원함을 보유한 7함대가 MRO에 쓴 돈은 2억 5천만 달러, 약 한 3,500억 정도로 LNG 한 척 수주 금액에 불과하다. 그러네요. 이에 따라 조선업계는 한국 정부가 미 해군 전투함 MRO도 개방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고요. 미 군함 건조 수리는 미국의 번스 톨랩슨 수정법에 따라서 해서는 할 수가 없죠. 다만 7함대의 군수지원함 MRO는 별도의 규정을 둬서 인근 국가에 맡기고 있습니다. 전투함도 예외 규정에 포함하도록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야 하고 이지스함, 구축함 등 전투함도 할 수 있어야 MRO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을 했고요. 시장조사업체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전투함을 포함한 함정 MRO 규모는 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MRO 사업으로 미국의 신뢰를 얻으면 향후 군수지원함이나 전투함 등의 신조 수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미국 서부 태평양과 인도양 등을 담당하는 미국 7함대는 제때 수리하지 못해서 전투함 100여 척 중에서 30척에서 40척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수함 역시 수리 대기 기간이 1년을 넘는 사례가 많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에 부산에 계실 때 요 7함대인지 그 사령관께서 저희 아버지 만나 뵙고 뭔가 이렇게 약간 감사패 같은 거, 감사패 같은 걸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저희 집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해군 사령관이 주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7함대인가 봅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떨어지면 더 살아. 미국 연금 100만 장자처럼 왜 못하나. 연금 선진국으로 가는 게 퇴직연금 주식으로 불리자. 이 금융 강국의 운동에 이런 또 좋은 기사들이 올라오네요. 한국퇴직연금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된 돈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7조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우리의 500배인 8,700조가 넘는 자금이 증시로 들어갔고요.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연금 자산을 증시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 국내 퇴직연금 자산은 431조이고요. 이 가운데 주식 투자 비중은 지난해 말 뭐예요? 4.4%밖에 안 돼요.
전체 자산의 85%가 예금과 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에 방치되어 있고 주식 비중이 워낙 작아서 올해처럼 코스피 지수 수익률이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을 해도 남의 잔치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말 안타깝다, 그죠? 그냥 코스피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만 가지고 있었어도 올해 35% 수익 나는 건데, 퇴직연금에서 뭐 한 50%만 그냥 이 코스피 추종하는 ETF만 샀다고 하더라도, 그죠? 50%에 35%니까 뭐 한 16, 17, 그냥 16, 17%가 수익 났을 건데, 그걸 다 예금 적금에다가 그냥 넣고 방치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미국은 증시 화랑이 국민의 노후 자금 증식으로 직결되는 구조이고요. 이 401k라고 하잖아요. 이 401k로 대표되는 퇴직연금의 71%가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국 증시에 투자 중인 자금이 무려 6조 3,100억 달러에 달하고요. 연금 컨설팅 업체 A1의 러스 아이빈잭 CIO는 장기 투자 성격의 연금 자산이 든든하게 떠받친 덕분에 뉴욕 증시가 닷컴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이겨내고 우상향해 왔다고 설명을 했고요. 선진국은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증시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데, 기업의 자금 조달, 그리고 주가 상승, 국민의 노후자산 증식이라는 선순환을 마련한 덕분에 연금만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금과 저축의 나라였던 일본 역시 연금을 기반으로 한 자국 증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신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 등의 파격적인 세 혜택을 부여한 배경입니다. 영국과 호주는 자산운용사가 적립금을 대신 굴려주는 제도를 통해서 연금 수익률을 대폭 끌어올렸고요. 서유서 금융투자협회장은 퇴직연금 자금을 미국 수준으로 증시에 끌어들이면 코스피 지수 5,000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면서 국내 증시 상승이 국민 노후 개선과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buy the dip.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미국 증시 투자자 사이에서 격언처럼 통하는 말인데, 미국 증시는 일시적으로 흔들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경험치기 굳건하다. 달러 패권을 바탕으로 한 미국 경제 성장과 AI 시장을 이끄는 혁신 기업에 대한 믿음이 핵심 근거인데, 미 증시에 대한 믿음의 또 다른 축은 퇴직연금이다. 매년 퇴직연금을 통해 밀려 들어오는 막대한 자금은 수급 측면에서 증시를 든든히 떠받치고 있다. 한국 증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도 연금과 증시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자, 여기 보시면 증시 대들보 역할을 하는 미국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요 표가 나오잖아요. 401k 세대별 주식 투자 비중인데 20대가 89.5, 30대는 87.4, 40대는 80.6, 50, 60. 그렇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필요할 때 2022년 같은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연세가 많으면 많으실수록 주식의 비중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젊으면 젊을수록 주식 비중을 90% 이렇게 채워가는 게 맞죠. 뭐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벌게 돼 있으니까요. 디폴트 옵션 도입 후에 늘어난 미국 연금 투자자, 2007년도에 연금 내 주식 투자 비중이 80% 이상인 사람들이 43%였다면 지금은 58이고요. 네, 여기 표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확정 기여형, DC형이라고 하죠. Defined Contribution. 이 DC형 퇴직연금인 401k 자금이 약 한 8조 8천억 달러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1경 2천조 정도 되네요. 전년 대비
1조 달러나 늘었고요. 퇴직연금 가운데 70%가 넘는 돈이 주식에 투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7,300억 달러가 증시에 새로 유입된 셈인데 퇴직연금에서 유입되는 자금은 미국 증시 수요의 강력한 축입니다.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매년 기계적 순매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러스 아이빈잭 CIO는 미국 노동시장이 지금처럼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금에서 투자되는 주식 자금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퇴직연금 계좌다 보니까 완전 고용이 유지가 되면 그 노동자들이 여기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계속 돈을 넣게 되고 그러면 퇴직연금 이 기금 자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미국 연금이 주식시장에 큰 손으로 자리매김한 데는 이 디폴트 옵션의 역할이 큰데 디폴트 옵션은 투자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둔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제도이고요. 회사마다 포트폴리오는 다르지만 적립금의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디폴트 옵션이 활성화된 것은 2006년부터이고요. 연금보호법상 기업이 운용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 도입 초기엔 2007년만 해도 연금에서 주식을 전혀 담지 않은 투자자가 13.2%를 차지했지만 22년에는 3.4%밖에 안 되는군요. 이병선 모건 스탠리 퇴직연금 사업부 이사는 미국에서 개별 근로자들은 연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모를 정도라면서 개별 투자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으로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디폴트 옵션이 미국 연금 제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있는데요. 이 401k를 통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적립금 한도는 올해 기준 23,500달러 정도이고요. 지난해보다 500달러 늘었습니다. 별도로 개인연금인 IRA의 적립 한도는 7,000에서 8,000달러이고요. 한국의 연금 관련 세액공제 적립 한도는 훨씬 낮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봉의 12분의 1, IRP는 연금저축과 합친 개인연금은 연간 900만 원이죠. 미국에서는 개인별 유불리에 따라서 세금 부과 방식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기본 방식과 적립 단계부터 세금을 떼는 로스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가 있네요. 미국 기업들은 최근 퇴직연금 관련 지원을 늘리는 추세이고요. 근로자의 업무 집중을 유도하고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고용주가 매년 근로자 한 달치 임금을 적립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근로자가 일정액을 넣으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주는 방식이군요. 매칭 비율과 상한 등은 기업마다 다르고요. 마이크 덜러헨, 프랭클리 템플턴 이사는 미국 공적연금인 사회보장연금의 고갈 우려가 커지자 직장을 고를 때 퇴직연금 혜택을 중시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고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이 근로자 우위로 바뀌면서 인재 확보를 위한 기업 간의 연금 혜택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제목 보시면 떨어지면 더 살아, 그죠? 미 연금 백만장자처럼 왜 못하나. 근데 솔직히 정말 지난번 코로나 때도 증환기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22년도에도 주가가 폭락하고 작년에도 우리나라 시장 국장 탈출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 지수 막 2,300, 4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 정환기금이나 이런 데에 그 기금을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솔직히 정말 죄송한데 그냥 네. 아니 그 2,600 밑에서 사서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잖아요. PBR 0.9. 그래서 저는 증환기금 아닙니까? 그죠? 증시 안정기금이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렇게 코로나 때 동학개미라고 왜 동학개미라고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외국인들이 융단 폭격을 하고 기관들은 또 거기서 로스컷 당하면서 그 주식 쏟아지는 걸 개인들이 처절하게 막 1800, 1700, 1600 막 그거 사서 아니 그러면서 정환기금이 만들어져 있으면 공격적으로 사야죠. 근데 도대체 그때 정말 이 우리나라 금융의 수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1800에서 그 동학개미들 주식 사는 거 조심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정환기금을 맡고 계신 분도 좀 뭐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오죽하면 그때 3월 그때 최바닥 3월 19일 날 제가 그 기고문 투자의 본질에 올라와 있는 그 기고문을 써서 여기저기 다 보냈거든요. 네, 신문사에다가 독자 기고도 보내고 제가 고등학교 그 정치 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도 연락 안 하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도 막 보내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의 이 우량한 기업들의 주가가 이 헐값으로 거래될 때 우리가 IMF 때 탈탈 털렸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코로나 겁내가지고 우리나라 PBR 0.57이에요. 0.57. 지금 PBR 1.1배 됐잖아요. 그 40% 가까이 디스카운트하는 이 주식을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환기금을 맡고 계시는 증시 안정기금을 맡고 계시는 분조차도 그 10원도 못 샀잖아요. 저는 보면서 그게 우리나라에 참 제가 금융강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업계에 그렇게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이 수준이 참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게 되면 에너지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그죠? 웬만하면. 그런데 분명히 이 쓴소리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 저보다는 다 선배님들이신데요. 근데 반성을 하셔야죠. 솔직히 반성하시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거침없는 쿠팡 2분기 매출 12조 원 최대. 김범석 AI 장기 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 2,093억, 전년비 흑자 전환 뭐 등등 되어 있는데 자, 쿠팡이 올해 2분기 12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고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데 소비 침체에도 로켓 배송을 비롯한 핵심 사업 부문이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유지했고요. 지난 3월 대만에서 시작한 유료 멤버십 서비스 등 신사업 부문도 선전했다. 쿠팡의 실적입니다. 야, 21년 요때만 하더라도 아니 저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야, 과연 로켓맨이라 이런 쿠팡 방식이 당일 배송, 이길 배송 이런 게 먹힐까 했는데 워낙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잖아요. 저도 뭐 쿠팡으로 오늘도 제가 바지 한 2개 주문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규모의 경제가 되다 보니까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거래소 상장사입니다. 한국 쿠팡 모회사인 이 쿠팡 INC는 올 2분기의 매출이 한 12조에 전년 동기보다 10조 정도 늘었는데요. 19.3% 늘었고 기존 최대 직전 분기 매출을 한 분기 만에 또 뛰어넘었고요. 영업이익도 한 2천억 정도. 작년 동기 342억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로켓 배송, 로켓 프레쉬, 마켓플레이스, 로켓 그로스 등 핵심 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이 10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증가해서 전체 호 실적을 이끌었고요. 2분기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의미하는 활성 고객은 2,39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0% 늘었습니다. 자, 김범석 쿠팡 의장은 이날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로켓 배송 상품을 50만 개 늘렸고요. 그 결과 새벽
당일 배송 주문 물량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부쩍 힘을 주고 있는 신선식품 매출도 전년 동기보다 25% 늘었습니다. 대만 사업가 온라인 명품 플랫폼 팟패치, 쿠팡에 뭔가 팟패치 해가지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는 이런 백 사진 이런 것들이 올라 있던데, 그게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군요. 배달 앱 쿠팡 이츠 등 성장 사업도 분기 최대 매출을 냈고요. 2분기 성장 사업 매출은 1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3%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만 사업이 세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해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쿠팡은 3월 대만에 무료 배송 반품 혜택을 주는 유료 멤버십, 와우 멤버십을 출시했습니다. 대만은 한국에서 프로덕트 커머스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한 성장 궤적을 보이고 있다네요. 쿠팡은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AI 기반 자동화와 휴머노이드 로봇 확대 등이 쿠팡의 사업 운영에 변혁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매출 증가와 마진 확대도 이끌 것이라고 했고요. 쿠팡의 호실적은 다른 유통업체들이 장기간 실적 부진을 겪는 것과 대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 감소했습니다. 쿠팡 하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와가지고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삶을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준 기업이라서 잘 되기를 선전을 기원합니다. 처음에 너무 높은 가격에 상장이 돼서 제가 그때 매부리 가가지고 쿠팡 너무 좋은 기업이고, 그렇게 해외에서 자금 조달해서 국내에 투자해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래서 김범석 의장님 존경하지만 주가는 그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주식은 투자를 못 하겠습니다. 그때 또 막 계속 적자 중이어 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주가 바닥지고 약간 돌아서는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 성장률 높이는 글로벌 IB, 골드만과 JP모가 내년 2% 성장. 사실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경기 바닥, 주가 바닥에서 경기 하향 조정하고요. 또 주가 올라오면 상향 조정하고, IB들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소비 회복세 등을 반영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한번 볼까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8개 IB 평균이고요. 1.4에서 0.8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4월 달에 트럼프 관세도 있고 주가 박살나 있는 데다가 성장률 전망치도 확 이렇게 하향 조정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JP모건 보고서에서는 수출 호조와 제조업 성장으로 2분기 국내 GDP가 0.6%,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돌았고, 3분기에는 이로 인한 반작용이 있겠지만 재정 부양책 효과가 완충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8, 내년은 1.6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KDI와 아시아개발은행의 전망치도 하는과 같습니다. 하나는 오는 28일 수정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을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런 경제 전망이 왜 뒷북인지 그걸 설명을 오늘은 못 드리는데, 다음에는 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뒷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방원이 뭐길래 하반기에 더 오른다. 수익률 폭발. 하반기도 조방원이 대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ETF네요. ETF. 상반기 주도주였던 이 조방원 관련주가 여전히 강세인데, 하반기 들어서도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한 달 수익률 높은 ETF 타이거 탑10,
조선 탑10이 32%나 올랐고요. 서울 조선 탑3 플러스도 30%. 이게 하반기 들었으니까 7월? 한 달 동안에 이만큼 올랐다는 거네요. 그렇네요. 7월 4일에서 8월 5일. 코덱스 친환경 조선 해운 액티브 플러스 K방사 플러스 글로벌 히토류 전력자원 생산기업도 있고 소울 미국 원자력 SMR도 있네요. 네, 그런데 많이 올랐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약간 포모 뭐야 이거 한 달에 이만큼이나 올랐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관심 종목에 넣고 떨어지면 살라고 하다 보면 떨어지는 어깨부터 살 수가 있는데 충분히 공부를 해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구 매니저가 ETF 올해 강의 있고 난 이후로 매달 ETF MP 업데이트해서 지금 아예 어스 플랫폼 인턴십에다가 올려주고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 ISA 계좌나 IRP 계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ETF 투자도 그죠? 이 안에 어떤 주식이 들어가 있고 그 주식을 하나하나 따져봐서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많이 올라서 또 오를 수 있다.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외국인 폭풍 매수 타고 한전 8년 만에 최고가다. 자, 한전이 8년 만에 신고가를 찍었는데 한때 한 35년 전에는 한전이 시가총액 1등이었습니다. 독보적인 1등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지수가 52주 저점을 찍은 지난 4월 9일부터 이날까지 한전 주식을 거의 8천억 원 정도 순매수했군요. 단일 종목으로는 한화오션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요. 이 기간 주가가 82.89% 올랐다. 많이 올랐네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70.6% 급증한 14조 2,600억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기발전의 핵심 원재료인 LNG와 유연탄은 2분기부터 가격이 하락했는데 전기요금은 동결되며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200조 원에 달하는 한전 부채를 해소하고 송배전망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요금 인상을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도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한전은 21년부터 23년까지 9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냈고요. 부채 비율이 올해 1분기 말에 무려 48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요금 인상 시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실현되지 않은 원전 사업 기대까지 반영되며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달 이후 한전 관련 보고서를 발간한 5개 증권사 중 3곳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했군요. 네. 한전의 주가 차트랑 나중에 밸류에이션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94년에 이 업계 들어와서 제일 처음 분석했던 주식이 한전이었는데요. 다행히 그때 많이 올랐을 때 한전의 부동산 가치를 가지고 막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전 같은 유틸리티라고 하거든요. 정부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하는데 큰 수익을 낼 수 없는 유틸리티 관점으로 보면 많이 올랐을 때 팔아야 되고요. 근데 한전이 한 번씩 보면 자산주와 성장주로 부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지나고 보면 결국은 유틸리티로 해석하고 매매를 하는 게 맞았더라고요. 네, 오늘 원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